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아함이 들 수도 있어요. 기존 은행,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및 이체랑 뭐가 다른지 싶은 점이죠. 디지털 화폐로 만들든 우리가 그냥 화폐를 쓰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체, 송금, 결제할 수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법정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차이점을 실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폐인 경우, 법정 화폐인 경우 나의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우리 보관을 해놨겠죠. 아니면 증권사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지갑 안에 있을 거예요. 실물로 존재한다라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법정화폐라는 것을 만들 때 실제로 실물로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낸 거고, 엄청난 위조방지 기술이 들어간 종이로 지폐로 이것만이 법정화폐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종이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는 자기 계좌 내의 숫자는 이 지폐가 어딘가 실존하고 있고, 지갑이든 통장이든 어느 증권사 계좌든 실존하고 있고, 그것을 세어서 말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표시되고 있는 건. 따라서 실물 지폐가 실제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사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해서 내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어떤 서버를 조작해서 전산상의 숫자를 조금 바꾼다고 한들, 사실 그 실물 지폐는 은행 금고에 있든 내 지갑에 있든 물리적으로 가만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실물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실제 지폐가 생산조차, 조폐조차 되지 않고 오로지 전산상으로 국가가 은행한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전산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내가 보유한다는 말이 은행 또는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실제로 지폐, 실물 지폐가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 되지 않고 정말로 전자정보, 즉 데이터로만, 암호화가 돼 있겠죠. 암호화된 데이터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는 만에 하나 보안이 뚫리고 위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숫자가, 정보가 위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된다든지 했을 때 정말로 내 수중에서 내 돈이라는 정보가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위조되거나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강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실물 지폐가 나한테서 떠날 수가 없는데, 전산상으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 법정 디지털 화폐는 전산상인 조작이 결국은 전산상으로 강도를 당하는 것과 똑같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로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는 여태까지 쉽사리 시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IT 보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위변조 방지 기술이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생체 인식도 가능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인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2중, 3중 보안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불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화 기술을 통한 기존 법정화폐에 대한 기술적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없는 결제도 동시에 테스트 중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화폐와 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곧장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유한 자산, 즉 돈을 이용해 결제하거나 이체할 때 스마트폰이 갖는 원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 돈을 스마트폰 어딘가 저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스마트폰은 결국에는 그냥 인증기기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디지털 화폐 정보는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는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그 돈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싶을 때 나 이거 사기로 했어 라고 스마트폰을 통해 알리면, 정말로 네가 이거 사고 싶어서 돈을 쓰겠다, 돈 보내겠다라고 한 거 너 맞아? 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지문을 통해서 인증하거나 상대가 발송한 메시지 속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스마트폰 주인이 갖고 있고 그 사람 맞고 그 주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기기로 사용하는 용도로, 인증하는 용도로 인증을 해주면 이제 결제나 송금이나 이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은 인증기기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 스마트폰 안에 실제로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정을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 이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제나 이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 사람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금융기관에서 이체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없이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연결을 통해 결제 인증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보내서 금융기관이 돈을 결제하거나 이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된 데이터로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 그 자체가 돈이고 스마트폰이 결제 또는 송금하기로 하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 데이터가 얼만데 이 데이터 일부를 너한테 전송하고 나한테는 삭제한다 이렇게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해당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화폐가 소진이 되고 상점이나 식당 또는 상대 스마트폰은 이 디지털 화폐를 수신하게 되는 형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이 진짜로 없이 디지털 화폐라는 정말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할까? 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우리 전자기기 안에 보유하게 되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듯이 내 지갑에 보유하게 되는 화폐랑 상당히 성질이 비슷해질 수가 있을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실험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